자, 오랜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려 18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오늘부터는 손 변호사님. 네.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리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민사재판이잖아요. 위자료 청구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요. 네. 재판이 오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아하. 네, 작년 11월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된 그런 국정농단 사건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자 이제 유명한 변호사, 유명한 분이죠. 예, 곽상한 변호사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인터넷에 매우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곽상원 변호사 잠깐만요. 곽상원 변호사는 제 기억으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고요. 지금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하, 바로 저분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전기료, 한전의 전기료 관련돼 가지고 소송도 했고요. 공익 소송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을 하는 유명한 분인데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약 9,500명 정도가 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원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1인당 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이걸 합해보니까 총 25억 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소송이 됐는데요. 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해서 탄핵 절차를 거쳐서 파면됐다. 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어떤 라고 피해를요? 하는 겁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있던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건강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다. 불면증, 소화장애 등등, 위궤양 등등을 겪은 원고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 다 불법 행위 아니냐. 네.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 첫 번째 재판인데 보세요. 지금 보세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수없이 쏟아지는 관련 기사를 보면서 분노, 불안감에 시달렸고 일부 시민들은 불면증에 위궤양 증세까지 겪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동참하신 분들이 해외 교포, 광화문 광장 인근의 상인분들, 직장인분들 할 것 없이 총 9,500여 명이 이 소송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를 하셨다는데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과연 이제 앞으로 승리 가능성이 있겠느냐, 승소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제 그거지만 꼭 이 소송은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 9,500명 글쎄요 앞서 홍수민 아나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여기에 소송에 관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에이 저것도 소송을 하느냐 하겠지만 이분들에게는 상당히 관심이 가고 또 위중한 사안일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저도 얼마 전에 한참 이게 논란이 됐을 때 음식점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장사 어떻게 되세요? 여쭤보니까 전체적인 우울한 분위기 때문에 손님이 확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이건 정말 우리 현실에서 직접 해외 교포 상인들, 광화문 광장 시민들이 직접 몸으로 체감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여기 보니까요. 이 세 아이의 아버지 김모 씨란 분이 있는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불거진 뒤 앞서 분노 불안감이 시달렸다. 불면증의 위궤양. 그래서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했고 또 위자료 청구 소송한 한 시민분은요. 조금 전 CG 나왔지만요. 4시, 5시까지 잠을 못 자서 힘들었다. 검찰 출두했다고 했는데 말을 바꾸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다면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지 국민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최명기 원장님,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있을 거예요. 정말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이 정도까지 위궤양, 불면증까지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대중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동일시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기면 내가 이긴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네요. 그러면서 심리적 보상을 받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반대로 그 정치인이 내가 원하는 거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은 결국은 대리만족을 느끼고 심리적 보상을 받았던 거에 반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게 되고 심리적 보상이 아닌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민분들은 그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임 교수님, 말씀하시죠. 예, 사실 예전에 이와 유사한 비슷한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아마 재직 시에 어떤 시민이 그 정책에 이제 분노해서
사실 소송 가액 만 원짜리 소송 판정이 네네. 있었습니다. 결국 뭐 이건 해프닝이 끝났는데 이 사건은 사실 법리적으로 우리가 뭐 좀 쉽게 표현하면 이 행위자인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어떤 그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그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이제 가했을 때 네네. 이제 일어났던 손해배상인데 제가 지금까지 뭐 미국 판례를 보더라도요 이거 가지고 실제 그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이 승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실제로 강력한 어떤 그 심각한 사건 현장에 네.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정이 네. 되는데 이런 정도의 어떤 정치적 사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받으시는 어떤 뭐 정신적, 심리적 이런 고통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직접 소송을 해서 아하. 승소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서 네. 해프닝으로 아하. 끝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아, 그런가요? 근데 임 교수님은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하셨는데 지금 9,500명의 시민분들을 대리인으로 나선 곽상원 변호사 얘기는요, 이럽니다. 헌재 탄핵 결정 내용은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논리 구조를 따라가면 승소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일단은 분석을 자체 분석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네. 이런 궁금증도 생겨요. 만약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지금 1인당 50만 원씩 이제 청구했잖아요. 네.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 돈 없다 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일단,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네. 상대방, 패소한 당사자에게 재산이 없으면은 강제 집행을 해도 뭐 재산이 없기 때문에, 판결문만 받고 실질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아, 네. 그런데, 일단 승소 가능성은 넘어가고요. 네. 승소 가능성은 건너뛰고, 네. 만약에 일부라도 승소한다. 네. 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자연인 신분인 박근혜 전 대통령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예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명의의 부동산이 있죠. 아하. 삼성동 자택을 이제 그 매도하고 네. 내곡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곡동 부동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소유의 재산이고요. 또 거기에 그 부채가 이제 가압류 등등이 얼마나 먼저 이제 설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그런 그 재산 가치는 있을 것이거든요. 네. 승소한다면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 테고 네. 만약 그 혹시 실질적인 그런 그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소유의 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미리 해서 해야만 정상적인 그런 소송이거든요. 네. 만약 이런 절차 거치지 않고 그냥 본안 소송에서 열심히 다투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 소송 진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네.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앞서 이제 곽상원 변호사, 이 9,500명의 시민분들을 대리해서 나선 변호사가 곽상원 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유명한 변호사라고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네. 직접 네티즌들의 이 응원도 쇄도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들려요. 어떤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리꾼들도 많은 그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 네. 하나하나 이제 꼼꼼히 풀어가면서 청산을 하자. 뭐 함께하지 못해도 응원한다. 그리고 뭐 국민을 괴롭게 한 이 대가를 계속해서 치러야 한다.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응징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곽상원 변호사가 이제 이런 공익 소송에도 많이 주도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만 지금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응원을 보내고 있고 지금도 이제 이 곽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부연 설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 변호사님. 네. 지금 원고 측은 곽상원 변호사가 있으면 네. 이 소송 피고 측. 네. 위자료 청구 소송인 피고 측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변호인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당사자가 원래는 재판을 수행해야 됩니다만, 네. 이제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이제 이제 들어올 경우에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소송에 나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재판에. 그래요? 네. 지금, 소송 대리인이 이제 그 선임이 됐죠. 바로 도태우 변호사인데요. 네. 이 도태우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는 탄핵 심판 사건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고요. 기타 지금 현재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네. 곽상원 변호사와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그 양측에서 이제 치열하게 네. 붙는 사건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임 교수님, 네, 말씀하시죠. 예, 사실 예전에 이와 유사한 비슷한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아마 재직 시에 어떤 시민이 그 정책에 이제 분노해서 사실 소송 가액 만 원짜리 소송 판정이 있었습니다. 네네. 결국 이건 해프닝이 끝났는데
이 사건은 사실 법리적으로 우리가 뭐 좀 쉽게 표현하면 이 행위자인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어떤 그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그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이제 가했을 때 이제 일어났던 손해배상인데 제가 지금까지 뭐 미국 판례를 보더라도요 이거 가지고 실제 그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승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실제로 강력한 어떤 그 심각한 사건 현장에 그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은 인정이 되는데 이런 정도의 어떤 정치적 사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받으시는 어떤 뭐 정신적, 심리적 이런 고통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직접 소송을 해서 승소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근데 임 교수님은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하셨는데 지금 9,500명의 시민분들을 대리인으로 나선 곽상원 변호사 얘기는요 이럽니다. 헌재 탄핵 결정 내용은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논리 구조를 따라가면 승소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일단. 자, 오랜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려 18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오늘부터는 손 변호사님.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리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민사재판이잖아요. 위자료 청구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요. 재판이 오늘 첫 재판이 열립니다. 그 작년 11월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된 그런 국정농단 사건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제 그 곽상한 변호사, 유명한 분이죠. 곽상한 변호사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인터넷에 매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곽상한 변호사 잠깐만요. 곽상한 변호사 제 기억으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고요. 지금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료 한전의 전기료 관련돼 가지고 소송도 했고요. 공익 소송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을 하는 그 유명한 분인데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약 9,500명 정도가 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원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1인당 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이걸 합해보니까 총 25억 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소송이 됐는데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해서 탄핵 절차를 거쳐서 파면됐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죠. 보니까 전체적인 우울한 분위기 때문에 손님이 확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이건 정말 우리 현실에서 직접 해외 교포 상인들, 광화문 광장 시민들이 직접 몸으로 체감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 세 아이의 아버지 김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불거진 뒤 앞서 분노 불안감이 시달렸다. 불면증의 위궤양. 그래서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했고 또 위자료 청구 소송한 한 시민분은요. 조금 전 시지 나왔지만요. 4시, 5시까지 잠을 못 자서 힘들었다. 검찰 출두했다고 했는데 말을 바꾸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다면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지 국민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최명기 원장님,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있을 거예요. 정말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이 정도까지 위궤양, 불면증까지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대중은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동일시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기면 내가 이긴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네요. 그러면서 심리적 보상을 받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반대로 그 정치인이 내가 원하는 거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은 결국은 대리만족을 느끼고 심리적 보상을 받았던 거에 반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게 되고 심리적 보상이 아닌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민분들은 그로 인해서 이런 하는 분석을 자체 분석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런 궁금증도 생겨요. 만약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지금 1인당 50만 원씩 이제 청구했잖아요.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 돈 없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일단,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네. 상대방, 패소한 당사자에게 재산이 없으면은 강제 집행을 해도 뭐 재산이 없기 때문에, 판결문만 받고 실질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아, 네. 그런데, 일단 승소 가능성은 넘어가고요. 네. 승소 가능성은 건너뛰고, 네. 만약에 일부라도 승소한다. 네. 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자연인 신분인 박근혜 전 대통령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예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명의의 부동산이 있죠. 아하. 삼성동 자택을 이제 그 매도하고 네. 내곡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곡동 부동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소유의 재산이고요. 또 거기에 그 부채가 이제 가압류 등등이 얼마나 먼저 이제 설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그런 그 재산 가치는 있을 것이거든요. 네. 승소한다면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 테고 네. 만약 그 혹시 실질적인 그런 그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소유의 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미리 해서 해야만 정상적인 그런 소송이거든요. 네. 만약 이런 절차 거치지 않고 그냥 본안 소송에서 열심히 다투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 소송 진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네.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앞선 예 곽사 어떤 라고 하는 피해를요? 겁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있던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건강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다. 불면증, 소화장애 등등 위궤양 등등을 겪은 어허. 원고들이 있다. 네. 그렇다면 이것 다 불법행위 아니냐. 네.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어허. 오늘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 첫 번째 재판인데 보세요. 지금 보세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수없이 쏟아지는 관련 기사를 보면서 분노, 불안감에 시달렸고 일부 그 시민들은 불면증에 위궤양 증세까지 겪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동참하신 분들이 해외 교포, 광화문 광장 인근의 상인분들, 직장인분들 할 것 없이 총 9,500여 명이 이 소송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를 하셨다는데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과연 이제 앞으로 승리 가능성이 있겠느냐, 승소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제 그거지만 꼭 이 소송은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 9,500명 글쎄요 앞서 홍수민 아나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여기에 소송에 관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에이 저것도 소송을 하느냐 하겠지만 네. 이분들에게는 상당히 관심이 가고 또 위중한 사안일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저도 얼마 전에 한참 이게 논란이 됐을 때 음식점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네. 요즘 장사 어떻게 되세요?